변동성 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금요일장도 개장 전에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휴먼자산 운용의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은 오늘은 지난주에 대비해서 마음이 조금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출연이었는데 급락할 때 출연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또 급등합니다. 네. 예. 우선 시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모습.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가 종목 하나의 어떤 느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장이 좀 어떻게 보면 급등했던 이유는 결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좀 나스닥에서 상당히 그 프리장이죠. 지금 선물부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었지만 신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예. 네. 하지만 본장에서 강하게 좀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FOMC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9월은 100%인 것 같습니다. 100%. 얼마나 어느 정도의 폭으로 내릴지를 요즘 얘기하고 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예. 9월에 50bp,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25bp에서 올해만 100bp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계는 확실히 돌아가고 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얼마큼 내릴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9월에 과연 25냐, 50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50까지는 너무 급격하게 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일단 뭐 8월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좀 돌아가고 있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종목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러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에 거의 11%까지 지금 종가 마담했습니다만 그래도 화수목 어느 정도 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수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달러 환율이 예.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얘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 N달러 환율을 좀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간밤에 뉴욕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러한 N캐리에 대한 부분은 N달러의 환율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키 인디케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수급 내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테마가 돌고 있는 모습.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맞아요. 급등을 했죠.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고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의 어떤 제한된 수급 속에서 이런 빠른 제가 볼 때 순환매가 어떻게 보면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고용지표와 관련돼서는 오늘 아주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N달러 트레이드, 이번 주에 나온 또 새로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청산과 관련된 모멘텀 지켜보시면서 빠른 테마주들의 흐름까지도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출연 때 사실 그 세 가지 종목 중에서 CS 윈드가 굉장히 호실적을 바탕으로 네네. 진짜 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견 계속 유지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CS 윈드 말씀드렸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이에요. 네, 바닥. 4만 원대였는데 제가 7만 원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러게요. 그래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좀 이제 좀 늘려보면 네.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봉상 보면 10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7만 원까지 보는 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쪽 민주당은 또 신재생이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EU 같은 경우 지금 신재생 프로젝트를 박차를 가고 있죠. 특히 이제 파리 올림픽.
네. 탄소 제로를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에어컨도 안 켜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은 무슨 죄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7만 원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GI 이노베이션하고 일진전기도 사실 바닥치고 되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유지하시는 거죠? 일단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월요일 날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좀 하락분을 좀 회복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 제가 뭐 전고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방망이를 길게 잡고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있죠. 특히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에는 이 바이오가 좀 아무래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똑같습니다. 차트가 거의 뭐 이제 일진전기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급락을 다 모두 메꾸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회복이 좋아요, 회복력. 네, 회복력이 좋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알테오젠, 셀트리오 같은 좀 대장주들이 좀 어느 정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밑단에 있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특히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비만 치료제하고도 약간 좀 포인트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도 정고점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일라이릴리 호실적 나와가지고 그것도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어딘가요? 일단은 증시 쪽에서 봤을 때 네. 신용장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8월 7일이니까 이제 이틀 전 기준이긴 한데 네. 신용장고가 지금 1조 3천억 이상이 좀 급감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급락을 시작했고 네. 월요일까지 좀 이틀 연속 급락을 좀 하다 보니까 화요일부터 좀 반대 매매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어제 좀 좋지 못했죠. 그랬죠.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막 2%까지 갔다가 플러스까지 갔다 다시 막 이렇게 떨어지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좀 변동성으로 인해서 신용 잔고가 급감을 했고 사실은 이제 양 지수 합쳐서 한 19조, 20조 정도가 됐었는데 네. 8월 7일 기준으로 이제 17조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조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하루에 1조 3천억이 감소했다는 거는 역대 최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시장의 자체는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좀 하락장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청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좀 생각을 부담이 하고 덜었군요.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을 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반등을 좀 온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군요.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에서 다시 또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 뭐 또는 하락에 대한 부분에 좀 버튼을 다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신용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현금을 좀 유지하면서 이 장에서 좀 살아남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엔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불안 요소가 많다. 그래서 신용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현금으로 일단은 이 장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선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느 쪽에 두시고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지수를 좀 추정하는 ETF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 인버스 안 보시는군요. 네, 인버스 안 봅니다. 네. 상승을 봐야죠. 상승 쪽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하지만 2배 상승. 아, 그렇게.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 특히 윗방향을 좀 보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7월 11일 날 전고점 이후에 거의 40%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덱스 그래, 맞아요. 레버리지 같은 네.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좀 과한 급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715원인데 어느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저는 한 22,000원까지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살짝 그 밑에를 좀 보면서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자체가 3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그렇죠. 거는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네, 요즘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용장고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상품 쪽으로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딘가요? 저는 이 조선을 아, 조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게 없는 조선이죠. 어떻습니까? 조선 관련돼서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진정한 슈퍼사이클은 조선에서 나오지 않나. 반도체가 아니고. 네, 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월 달 지금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네. 7월 달 선박 수주 물량 점유율이 40%를 이제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발주된 것이 237만 CG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7월 달만 놓고 보면 물량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는 20% 정도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호황이었고 아, 올해는 좀 물량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다만 물량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만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아, 단가가 세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네.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조선가 지수가 7월 기준으로 187.98을 기록을 하면서 1년 전보다는 9%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2020년 11월부터 44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2분기 조선 3사들 다 흑자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삼성중공업 모두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신조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피크아웃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선박을 골라서 수주하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네. 또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 LNG의 어떤 발주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 관련된 쪽은 이런 좀 불황을 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 가운데서 이런 좀 슈퍼사이클을 탈 수 있는 종목을 옥석가리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십니까?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이 예.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크고 물량도 많고. 월요일에 어떤 급락을 바로 메우는 네. 그런 회복 탄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자재 쪽에서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나요? 7월 24일 날 정고점을 찍고 지금 한 30% 급락 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한 18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35%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선박이 많이 수주가 된다는 건 엔진도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중연료가 관련된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도 올라간다. 엔진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지금 2026년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6년까지 수익성이 계속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네.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 자, 그렇다면 한화 엔진과 관련해서는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전고점인 17,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의 슈퍼사이클 속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엔진과 같은 필수 기자재들도 함께 보자라는 관점에서 한화 엔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께서 보시는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 약간 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바이오다인은 네. 진단 회사인데 이 코로나 이런 진단이 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진단이 아니라 네. 자궁경부암 쪽에 대한 진단을 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2019년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는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2024년 올해 좀 이제 초에 나왔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제 로슈라는 회사입니다. 프랑스, 네. 스위스 로슈. 네, 로슈가 최근에 자궁경부암 세포 진단 장비 출시를 예고하면서 이 회사가 그 장비를 독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 올 초부터 이 회사의 주가가 들썩들썩 거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저는 이 로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2030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게 되면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업사이드를 2배 이상 보고 있다. 지금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14,000원에서 15,000원대 매물대를 그래도 회복을 바로 했죠.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차트가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서 다 회복이 빠르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목표가는 높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방송에서는 1차적으로 한 17,000원까지는 목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모닝 관심주 3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신용잔고의 이런 변동성 속에서 지수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서 22,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사이클 하면 또 요즘 조선입니다. 관련해서 기자재 쪽의 한화엔진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기술력이 향상됐다라는 건 단가가 올랐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목표가 17,0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단키트 쪽으로 해서 코로나가 아닌 자궁경부암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다인, 글로벌 빅파마, 로슈와의 그런 독점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 17,000원이고요. 2차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